해설 같이 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봅시다. 정당은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을 제소한다. 그 다음에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근데 이거는 아마 O일 거예요. 확인합시다. 아! 정부구나. 이런! 어렵네. 어렵네요. 정부가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하네요. 아니 뭐 국회가 한다는 것도 좀 그래 뭐 이상하다면 이상할 수도 있겠다. 넘어갑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잘 모르겠어요. 보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면 의원 징계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 앞에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맞는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의원 제명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국회 정족수 없겠다. 제가 정족수를 몇 개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보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분의 2 이거네요.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명이라서 대탄헌의 자제. 대탄헌의 자제. 탄핵, 대통령 탄핵, 헌법 의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명. 대탄헌의 자제가 3분의 2.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는 9인 맞고 대법원도 14인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오! 아! 헌법 규정이 아니다. 이거 저번에 봤던 것 같아. 대법관 수는 헌법 규정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별표를 하자. 선거권 연령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거는 선거권, 그러니까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이 위임되어 있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니까, 아래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권 연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제 위임이 안 된 거,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헌법에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위임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권 연령이 위임이 되나? 선거할 수 있는. 선거는 위임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네요. 한번 헌법을 찾아봅시다, 직접. 선거. 딱히 막 선거에 대해서는 연령. 딱히 없네? 선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나 봐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한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일단 피선거권이 뭐냐? 피선거권은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의 최소한이 법률에 적혀 있다. 헌법에 안 적혀 있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잠깐만요. 맞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에 아마 대통령이 헌법에 있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오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통령이 아마 위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아, 국회의원에 피선거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맞죠? 헌법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은 선거구와 비례대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걸로 넘어가는 거보다 그래 보이네요. 오케이. 대법원장의 중임금지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중임금지. 아, 이거는 법률에 있냐 없냐를 묻는 건데 대법원장의 중임금지. 보자. 대법원의 법관 수는 법원 조직법이라고 했죠. X예요. 대법원의 중임금지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X? 그러면 헌법에 있다는 소린데? 아, 맞네. 봅시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임기 중임 여부는 헌법에 적혀 있다. 그러니까 법관 수는 법원조직법에 있지만 임기랑 중임 연임 그거는 적혀 있네요. 오, 잘하시네. 으악, 극혐.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잠깐만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이 20일 기간 동안 공고해야 되며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오, 아, 이씨, 국회의장이 아니고. 아, 개 어렵네. 오케이. 공고가 근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하긴 하거든요. 오케이. 1954년. 헌법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게 처음 우리가 나온 헌법이 1948년 헌법이거든요. 그 다음 1952년에 1차 개헌이고 1954년에 2차 개헌인데 2차 개헌의 주로 내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특정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맘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오, 맞아. 다행이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거죠. 국회는 피선거권 연령이 그 법률에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 적혀 있다. X. 오케이. 이거는 그냥 헌법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헌법에 적혀 있는 거. 대통령 피선거, 법관, 대법관 임기, 헌법 재판관 수, 지방의 선거, 지방의 폐지, 국회의원 수, 감사원 국회 소속. 뭐 이런 것들이 헌법 개정이 있다. 거겠죠? 대법원장의 주기임 가능 여부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이거 아까 전에 봤었죠?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중임 가능 여부는 헌법에 적혀 있었지. 헌법에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X예요. 맞죠? 좋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에서 지적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원의 재판이 있잖아요. 법원에는 재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판을 한 다음에 그걸 헌법소원을 할 수 있냐? 헌법소원은 뭐냐면 이제 이게 헌법에 위반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에서 이제 위헌으로 해가지고 나를 지켜달라 해주는,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건데,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걸 들어가야겠다.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합시다. 한번 재판소의 이야기. 헌법재판소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탄핵했죠? 우리 기억하잖아요. 박근혜 탄핵 땅땅땅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이것도 했죠. 그 어디였지? 통일 뭐 그 있었잖아요. 누구였지? 그 기억이 안 나네. 뭐 있었잖아. 그 정당 통일당. 어쨌든 뭐 종북 세력이라 해가지고 그때 해산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정당 해산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헌 법률 제청,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헌법 소원 심판은 두 가지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 뭐냐면은 이제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지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재판을 들어갔어요. 제가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제 보자. 카미코콘이 제가 이제 일단 법이 존재한다. 법. 밥을 2그릇 이상 먹으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카미코콘이 밥을 2그릇 먹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재판에 처해진 거죠. 이건 형사재판이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 형법에 지금 적혀있으니까 이건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그럼 제가 형사재판에 처해졌을 때 이제 법원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말을 해요. 법원에 말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법률 잘못됐다. 헌법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자유는 이제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거 주장할 수 있겠죠. 행복 추구권, 내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면은 이제 법원이 대신 그 헌법재판소에 넣어주는 거.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나면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이 위헌이다 되면 이제 이 위헌의 법률을 통해서 내가 재판을 받을 뻔했으니까 저는 무죄가 되겠죠. 카미코콘 무죄 빵빵 이러고 끝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맞다 이러면은 이제 이 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은 뭐 카미코코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건데 진짜로 밥을 2그릇 이상 먹었으면은 이제 그 유죄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소원은 뭐냐?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밑에 게 두 번째 게 그거예요. 두 번째 거는 법원에 제가 말을 했어. 이거 위헌법률 제청이라 하거든요. 위헌법률 제청. 요번 제청을 했는데 법원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법원이 내가 이거 헌법 잘못됐다. 이 법률 말이 안 되잖아. 헌법이 잘못됐잖아. 이러니까 법원이 아닌데 이거 명확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넣어줘. 헌법재판소에 안 물어줘. 그러면 이제 그럼 그냥 내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 그럼 첫 번째 헌법소원 뭐냐?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 심판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내가 넣어가지고 위헌이다 하면 무죄가 되겠죠. 뭐 합헌이다 하면 뭐 유죄 될 거고. 그럼 1번은 뭐냐? 1번은 법이 직접 그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법률이 존재하고 그게 된 거예요. 지금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법원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되든 법원으로 간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간 건데, 법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가 있어요. 법 자체가 침해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행동 없이 법만으로도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법이라고 안 하고 공권력 행사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은 이제 뭐 대충 아시겠지만 권력인데 그 공적인 권력, 그러니까 뭐 정부의 권력, 국가의 권력 이런 거죠. 국가 권력, 정부 권력 이런 것들이 공권력인데, 그런 행사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공권력이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라 요거는 이 어떤 행동, 정부가 나한테 뭘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법을 제정한 행동,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아니라 법을 제정한 행동, 법을 제정한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법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줄 때, 아니면은 뭐 정부가 나한테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위헌이란 거예요. 법이랑 상관없이. 이것도 헌법소원 심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해주는 거고 헌법소원은 내가 직접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건데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잠깐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었네. 이게 뭐냐면, 일단 법원의 재판이 있잖아요. 어떤 재판이 있으면 이 재판 자체를, 그러니까 법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네. 잠깐만요. 재판을 헌법소원 할 수 있나? 일단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법원이랑 헌법재판도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의견이 막 다르고. 그래서 맘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헌법에 있냐는 아닐 것 같아. X. 헌법재판소법에 있다네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가 떴어. 유죄가 떴다고 내가 이거를, 이 재판 자체를 헌법 소원을 해버리면 그 헌법재판소가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이 위헌이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이 재판이 합헌이다, 이 재판이 위헌. 재판이 합헌이다, 위헌이다 말 자체는 하는 거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재량,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서 X예요.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자에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일단 국무위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정부 이야기인데, 행정부에 대통령 밑에 대통령,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각부장이 있을 거예요. 행정각부장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전행정부, 뭐 안행부나 아니 뭐 건설교통부 이런 부 있잖아요. 그런 부들의 장이거든요. 요 장들이 있는데, 국무위원이 뭐냐? 국무위원은 이제 국무총리랑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이게 국무회의라는 게 있어요. 국무회의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뭐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행정각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냐, 법률에 위임되어 있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건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보자. 행정각부회장을 국무위원이 아닌 자에서 임명할 수 있냐? 그 자체도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봐야겠다. X네요. 보자.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다. 행정각부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봐야겠네. 행정각부. 행정각부의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을 임명한다. 그럼 국무위원이어야 행정각부의장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게 헌법에 있다. 그래서 X다. 그러니까 행정각부의장을 국무위원 아닌 자에서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있다. 해서 X네요. 오케이. 슈미트는 헌법 제정 한계를 부인한 헌법 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올게 와버렸구만. 이 친구들. 이거는 일단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번 답을 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 개 잘해.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자. 헌법 제정, 헌법 개정, 그리고 법실증주의, 그 다음에 결단주의, 통합주의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거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렇게 헌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 파야, 학파. 법실증주의는 뭐냐? 법에 적혀있까 이게 어디서 헌법이 나오는가? 헌법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제 말하는 건데, 법실증주의는 헌법의 그 정신, 왜 헌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을 법에 있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에 있으니까 지켜야지. 이게 법실증주의. 결단주의는 왜 헌법을 지켜야 돼? 그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합주의는 헌법을 통해서 사회가 통합될 거니까 통합시켜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미트는 뭐냐? 슈미트는 결단주의이거든요. 맞을 거예요. 맞죠? 결단주의.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헌법 제정의 한계, 헌법 개정의 한계가 뭐냐? 헌법 제정, 헌법 개정. 헌법 제정은 뭐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헌법이 만들어지는 게 헌법 제정. 나 헌법 개정은 있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뭐 개헌하잖아요. 개헌. 근데 이제 이미 헌법이 있어요. 만약에 1차 헌법이 있어. 헌법이 존재하는데 2차 헌법 있잖아요. 근데 2차 헌법이 이 개정인지 제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왜냐면은 1차 헌법이랑 2차 헌법이 있으면 이게 개정인가? 제정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아예 바꿔버리면 제정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유지하면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이 바뀌었을 때 그 기본 토대가 유지되어 있으면 과거부터 있었던 헌법으로 보는 거고, 아예 처음 토대부터 바꿔버리면 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봅시다. 슈미트는 헌법 제정의 한계를 부인하나 헌법 개정의 한계는 인정한다. 이게 뭔 소리냐? 헌법 제정의 한계가 뭐겠어요? 헌법 제정에는 한계가 없어요.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한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어. 근데 헌법 개정의 한계는 뭘까요? 기본적인 사항이 한계가 되겠죠. 이미 기본적인 한계를 수정해버리면, 기본적인 사항을 수정하면 그거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의 한계는 기본적인 사항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의견을 한번 봐야 되는데 좀 보면서 합시다. 일단은 제가 말한 게 얘네들의 이제 결단주의의 생각인 거예요. 헌법 제정, 헌법 만드는 거는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한계가 없어요. 왜냐면 결단은 어떻게 하든 지 맘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결단을 해. 그냥 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밥 2개 먹으면 사형이라 해. 헌법에 적어놔요 그거를. 밥 2그릇 먹으면 사형. 그러면은 처음에는 만들 수 있어요. 왜?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제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우리가 결단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제정권과 개정권 구분한다. 그래서 O인 거죠. 헌법 제정의 한계는 없다. 왜냐면은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 근데 헌법 개정의 한계는 있다. 왜? 국민들의 결단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실증주의 데몬의 왕자 잡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가? 데몬의 왕자면 다크소울이에요 혹시? 아 DLC 중간 보스?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나요 그거를? 어쨌든 법실증주의는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지요. 그러면은 법실증주의에선 이 두 개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법을 개정하는데 지 맘대로 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이란 거 자체가 없어요. 법실증주의에서는 모든 게 그냥 법일 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그거고, 통합주의는
사회를 통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제정 처음에 헌법 만들 때도 사회가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밥 두 그릇 먹는다고 사형에 처한다 이런 헌법을 못 만드는 거야 애초에. 왜? 사회 통합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베이스로 문제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오늘 정리를 저도 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 사형 당하실 위기에 처하면 제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게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일 기본법은 이거는 이미 조졌죠. 이미 독일, 미국 이거 나오는 순간 이미 조졌어요. 왜냐면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봅시다. 독일 기본법은 헌법 개정 법률에 의한 헌법 개정 방법을 도입하고 헌법 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독일에서는 헌법 개정 법률에 의한 헌법 개정 방법을 도입하고. 그런가? 와. 개쩔어.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 지금 승률 100%인데? 해설을 보니까 이렇네요. 기본법. 독일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인데, 독일에는 헌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법률의 형식이다. 법률의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법률에 의한 헌법 개정 방법이 도입되어 있겠죠. 법률이니까. 법률처럼 바꾸면 돼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법률이 다르잖아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맘대로 못하죠. 국회에서 맘대로 못해. 우리가 헌법 개정하려면 뭐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막 까다롭거든요. 근데 독일 기본법은 안 그렇다는 소리죠 이거는. 대신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신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헌법 개정이 쉽다는 소리죠 이거는. 법률처럼 헌법 개정할 수 있으니까 헌법 개정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절대 못 바꾼다. 절대 못 바꾸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 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자. 역대 헌법은 헌법 개정의 실정법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정할 때 어떤 개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 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현행 헌법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이거를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적용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때 말했죠 아까 전에 1954년 2차 헌법에 2차 개정 헌법에서는 이제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X예요. 좋습니다. 만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를 세척하는 것이 헌법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봅시다. 일단 만일이에요. if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 말이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채택하는 것은 헌법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헌법의 근간을 이룰 중요한 사항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미 의원내각제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잘 안 됐죠 사실. 잘 안 됐는데 어쨌든 한 적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지금도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부제? 이원집중부제? 이원집부제? 뭐지 이게? 어쨌든 그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있는 프랑스가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둘 다 있고 얘가 그 외교적인 거 담당하고 얘가 그 행정 거 담당하거든요.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다. 이원집정부제. 이런 이런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뭐다? 이거 개정해도 된다. 개정해도 되는 대통령제는 개정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X겠죠. 만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똑같은 말이죠. 복수 정당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오해예요. 왜? 복수 정당제가 뭐예요? 정당이 여러 개 있어도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정당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중국이잖아. 중국도 사실 아니래요. 중국도 아니래.
중국도 정당이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실제로 가장 센 정당이 모든 걸 다 해먹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럴 거야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 정당이 하나만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예 모든 국가의 기본을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죠.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오케이. 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케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해부하여.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얻어 헌법 개정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이게 틀렸어요. 이게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과반수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거든요. 이거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과반수의 찬성은 만약에 100명이 있다. 우리 국민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0명은 찬성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거를 하면 100명 있으면 50명이 투표를 하고 25명만 찬성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널널해요. 실제로는 100명 있어도 25명,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만 찬성해도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빡시게 잡았다. 그러니까 X다. 좋습니다. 맞으니까 기분이 좋군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 얘네들이 정년이 있던가? 정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 헌법재판소장이 정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임기가 없었던 건가? 이거 모르겠다. 그냥 볼게요. 오구나. 헌법재판소법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고 헌법재판소법에 있다는 소리죠. 정년은 헌법재판소의 정년은 헌법재판소법. 헌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다. 아유, 헷갈려라. 헌법 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제 또는 국회의원제 봅시다. 헌법 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인을 명시하여 국회의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릴 건덕지가 없거든요. 맞죠? CS가 뭐더라? 이거 또 까먹었네. CSC 나왔고요. 일단 슈미트는 아까 말했죠. 결단주의라고.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사람은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결단만 하면 결단이 되니까. 결단주의잖아요. 그런데 헌법 제정 권력주의 오직 구임 CS를 모르겠거든요. 오구나. CS가 프랑스 대혁명이네요. 프랑스 대혁명 아시죠? 그 프랑스에서 왕 뒤집어 엎은 거 시민혁명으로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하잖아요. 시작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주의의 약간 큰 흐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에만 있다.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에만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면 왕한테 있으면 이거 혁명이 명분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장한 거죠. 국민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국가의 기반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였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CS는 프랑스 대혁명에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오겠죠. 슈미트는 뭐 결단주의니까 당연히 결단주의란 걸 기억하면 이것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 보자. CS와 슈미트 모두 헌법 제정 권력의 시원적 권력. 시원적 권력이 뭐냐? 이거 뭐라고 해야지? 시원. 시원적. 이게 아마 뭐라고 하더라? 잠깐만요. 대충 느낌상으로는 아마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약간 시간을 초월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맞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 그게 시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원초적, 약간 원래부터 그랬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헌법 제정 권력은 원래 있던 거, 당연히 있던 걸로 보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단은 슈미트는 아까 말했죠. 슈미트는 결단주의로서 이제 재정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CS는 어떨까? CS도 그렇겠죠. CS는 국민이었잖아요, 방금. CS는 국민이 재정 권력이죠. 국민의 제정하는데 한계가 어디 있겠어요?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계 인정하지 않는다. 오! 맞죠? 원래 그런 것. 시원적은 원래 그런 것. 오케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 헌법 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잠깐만. 헌법 개정이 국회에서 3분의 2였죠. 3분의 2 이상 찬성. 근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우리 지금 300명, 300 몇 명인가? 그러면은 100인이 반대해도 300명이면 200명 찬성하면 가능하죠. 그럼 불가능하다. X.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국회에 있어서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단 저항권이 뭐냐? 저항권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겠죠,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일 거예요. 그러면 국회 이제 이거 뭐 약간 뭐라고 하지?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저항권에 가깝거든요. 뭔가 나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저항권인데, 국회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 하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입법 과정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따질 수 없다. 이게 저항권의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입법 과정을 하자라는 게 막 엄청 커다래서 아예 헌법에 막 위헌되고 이런 정도면 당연히 저항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까지 아니라 그냥 보세요. 이런 거는 뭐지 그 처음에 그 의결, 그러니까 국회 열리는 시간이나 회의 시간 통제 안 하거나 이런 조그만한 하자들은 이걸 가지고 국민이 그거에 대해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이 그런 거를 따질 수 없지. 왜냐면 자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에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아니 원칙이 있어요. 나랑 관련 없는 거는 따질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적 있어요. 왜 공익을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 예외적인 거.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엄청 빡셔요. 이런 거 하려면 진짜 빡셔. 요건이 엄청 빡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랑 관련된 거는 무조건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 그게 명백하고 법적인 이익이나 법적인 손해를 보면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관련 없으면 못 따져. 그러면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 때 국회의원한테 회의 시간을 잘못 말해줬어. 이거랑 국민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따질 수 없다. 거기서는 그건 따질 수 없다. 이게 법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요거를 약간 이게 법 마인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 봅시다 한번. 그리고 저항권은 이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따질 수 있다 수준은 사실 저항권은 좀 센 권리거든요. 약간 근데 뭐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약간 그 혁명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이 저항권 자체가. 근데 뭐 사실 저항권이라서 아닌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애초에 따질 수 없어요. 따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말할 거기 없다. 보자. 저항권은 자연권으로 발전되었고,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에서 실정화되었으나 우리 헌법에서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일단은 아까 전에 저항권 말했죠. 저항권 프랑스의 인권선언 이거 시민혁명이나 이런 거 거고, 그러니까 인권 이런 거랑 저항권이 관련 있다 소리죠. 왜냐면은 국가가 나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국가가 확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이게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권이 뭐냐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거든요. 인권이랑 거의 인권이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저항권에서 인권이 나왔다는 거. 인권이 뭐냐? 국가가 나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자연적으로 이 권리는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대원장 독립선언서 인권선언에서 그게 실정화됐다는 말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정법. 존재하게 됐다.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인권선언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했는데 잠깐 헌법에 저항권이 있던가? 일단 O 같거든요. O 같은데 보자. 한번 저항권을 쳐보자. 저항 검색을 아니 저항이란 말이 없구나. 우리나라에는 저항권이라는 말이 없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권은 이제 인정은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은 되는데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표는 쳐놔야겠다.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유연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회복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은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위헌적인 정권이란 거 뭐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정권이죠. 그 정권이 있음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X. 그렇죠. 대법원은 잠깐만 뭐야? 이게 여기 복사하면 답이 그냥 올라와 버리네. 게이득. 대법원은 저항권이 일종의 자연법상 권리로서, 이거는 아까 맞다 했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저항권 인정된다면 잠깐만. 근데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이 인정하는가? 이건 판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떤 판례가 뭐냐면은 이제 재판할 때 대법원이 했던 그 예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들이 판례가 되는 거야, 나중에. 대법원이 인정하는 판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항권을 인정하면 재판규범으로서, 이게 뭔 소리냐면 저항권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재판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명분 규정 없다고 했죠, 저항권이. 명분 규정 없으니까 아마 X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실정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명문 근거가 없다면 재판규범을 쓸 수 없다. 대법원은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네요, 아예. X래요. 이거는 좀 기억해놔야겠다.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밝힌 적 없다. 뭐 그렇다네요.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로 위헌정당 해산제가 기본적 실효제를 질 수 있는데, 우리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도입할 수 있다. 일단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냐?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유, 다양성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남 생각에 터치 안 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니도 그럴 수 있지로 시작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그러면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방어적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강한 악의적 그 뭐지?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같은 건 아예 민주주의를 부숴버리잖아요. 이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그 생각 그거 자체를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다양성 남 생각에 터치 안 하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한테 무조건 죽는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온 게 방어적 민주주의예요.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완전히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사상에는 대응하겠다. 이거를 싸우겠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봅시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에 맞지 않는 정당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그때 뭐 종북 세력이었던 정당 없앴잖아요. 이게 사실 종북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종북 세력도 중요하겠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해치는 거였던 것 말이에요. 얘네들이 인정받으면 민주주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산시킨 거죠. 그럼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기본권 실효제도는 사실 안 중요해요. 이건 독일 거라서 안 중요해. 기본권 실효제도는 아마 그러니까 실효가 뭐냐면은 효과를 잃는 거거든요. 효과를 잃는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을 어떤 그런 특정한 그거에는 기본권을 없애는 거, 기본권의 효과를 못 발휘하게 하는 게 아마 기본권 실효제도일 텐데 상관없고 우리나라에는 기본권 실효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겠죠.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있다. 오. 국가 권력 행사의 불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경우에만 국민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근데 시민 불복종은 저항권보다 좀 더 약한 개념이에요. 저항권은 맞서 싸워. 이거 맞서 싸워 저항권이고 시민 불복종은 그거예요. 간디 같은 경우에는 뭐고 비폭력 저항 뭐 이렇게 했잖아요. 비폭력 운동? 어쨌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야. 그 명예. 근데 저항권은 싸우는 거고 이건 단순히 복종하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가 이 정도로 조건이 빡실 필요가 없겠죠. 불법이 명백하고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의 존재를 부인할 때까지 빡실 이유가 없지. 이거는 시민 복종 운동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복종 안 하는 건데 단순히. 그러니까 X겠죠. 저항권이 이 요건이다. 저항권은 빡시다. 시민 복종은 법령에 대한 준수 거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빡시게 할 필요가 없다. 자유롭다는 거죠.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받은 데까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이 뭐냐면은 이제 직권이란 말은 많이 나올 건데 직권은 이제 헌법재판소 아니면은 법원이 직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청 없이 신청이 없어도 할 수 있으면 직권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종국 결정이 뭐냐? 종국 결정은 이제 끝나는 결정이죠. 끝나는 결정.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선고는 이제 너 이렇다, 너 이거다, 너 해산해라, 너 해산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종국 결정이 되는 거죠. 정당 해산 심판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뭐냐면 청구 받은 거니까 이 정당이겠죠. 정당의 활동을 안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결과랑 상관없이 재판 들어왔을 때는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O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올 정도로 정당이 좀 민주주의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걸 막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데 가처분 결정 명문 규정은 정당 해산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존재한다. 이거는 좀 알아놔야겠네요. 가처분 결정이 뭐냐? 처분이 이제 어떤 딱 결정이라면 가는 임시잖아요. 임시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 나기 전에 미리 조치해 놓는 거.
이게 가처분. 그러면 명문 규정은 정당 해산과 정당 해산에는 가처분 가능. 아까 전에 논리는 그거겠죠? 아까 전에 제 논리겠죠? 조치가 아니고 조치다, 조치.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 이거는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잠깐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거는 국가기관끼리 권한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예시가 딱 들어맞는 생각 안 나는데 뭐 대통령이나 뭐 행정부나 뭐 행정부 국회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네들끼리 이게 내 권한이다 이게 네 권한이다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그 권한이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의. 그러니까 헌법에 봤을 때 이거는 행정부 권한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것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네요.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될 거예요. 정당 해산과 권한쟁의 심판은 가처분이 가능하다. 가처분이 가능하다.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가능. 오케이. 이건 별표 체크.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처분 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청구. 봅시다 일단.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가 하거든요 일단. 정부가 청구. 아까 전에 우리가 틀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한다. 가처분 결정을 하거나 심판이 종료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해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오. 왜 그러냐면, 왜 맞다고 생각했냐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간 이 정당이랑 엄청 관계가 크잖아요? 얘네들은 선거할 때 정당을 써야 되고, 국회는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니까 정당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게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맞았네요.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이를 집행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이를 집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이를 집행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킨다. 정당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 아닐 거예요. 왜 아니냐? 헌법재판소는 결정만으로 정당이 자동으로 부서질 거예요. 그러니까 설권적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형성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만으로 뭔가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따로 뭔가 이거 해산시킬 필요가 없이 딱 결정 해산 이러면 바로 해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이거는 좀 뉘앙스가 틀렸네요. X는 맞았는데 뉘앙스가 틀렸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네요. 저것도 아마 이거 틀린 건 좀 아닌데 어쨌든 그게 해산되고 나면은 뭔가 그 집행이 있어야 되니까 해산된다고 해서 그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는 소리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만 효과가 미치며 대체 이게 맞겠죠? 다른 정당에 이게 정당 해산 심판 효력이 위치가 아무것도 없잖아? 정당 해산 결정은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것도 맞겠죠? 맞아요.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당 해산 심판해서 해산시켰는데 또 비슷한 거 또 계속 생기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막는다고 생각을 하죠. 정당 해산 결정에 파급 효과를 교류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일단 재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네요. 재심이 뭐냐? 판결이 났어요. 나고 끝났어. 그런데 다시 재판하자. 다시 심리하자. 이게 재판할 때 판단하는 거 심리라고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는 게 심리라고 하는데 재심은 판결이 끝났지만 다시 심리하자는 거예요. 재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재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은 재심 가능성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법 같은 건 재심 안 돼. 왜? 예를 들어서 간통죄 위헌 이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거 재심에서 간통죄 사실 합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간통죄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그 간통 저지른 사람도 있겠죠. 뭐 이거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법으로 처벌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법 아니란 말이죠. 이제 간통죄 위헌이라고 해서 간통 저지른 사람도 있는데 다시 사실 합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법같이 이런 것들 재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당 해산 심판은 사실 정당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재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이게 법적 안정성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통죄가 위헌이었다가 합헌이 돼버리면 그 위헌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의 신뢰 이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를 지켜주면 법적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재심을 안 해면 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재심을 허용하면 구체적 타당성 뭐냐? 구체적은 이제 특정한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야간 가기 싫다. 야간? 알바 가요, 알바? 야간으로 바뀌었어요? 개빡시게 하네? 하긴, 이게 그거 하다가 늘어나가지고 아직 사람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인가? 거의 피돌이 마스터네? 피마. 평일 이틀 쉬고. 옛날에는 주말 야간만 했었잖아. 그 평일 일이, 평일 이틀만 더 하는 거구나. 오케이. 잘 갔다 오세요. 저는 헌법 좀 하다가, 오늘 이거 다 하고 싶은데 98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적당히 하다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평일 야간 다 했음. 그래요? 몰랐어. 평일 했었구나, 일을. 그런 충격적인 스토리가. 특정한 사례, 빡시시네. 구체적 타당성이 뭐냐면, 이제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다. 그러니까 맞게 해주는, 옳게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산당했어. 근데, 내 정당이 그만큼 문제가 없는데 해산당했다고 하면, 저는 이 구체적 타당성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제 사례가 틀렸잖아. 옳지 않잖아. 그러니까, 재심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옳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운단 말이죠, 사실. 이 재심을 하려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이 높으면 인정된다. 5죠. 뭐야? 틀렸어. 이씨. 정당 해산 결정이 또 나왔어. X 헌법 안돼. 재심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판단 유탈이 있을 때 비교 형량하여 재심의 자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나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열심히 말해도 틀렸다니 좀 쪽팔리네. 근데 어쨌든 봅시다. 뭐 때문에 틀렸냐? 이 구체적 타당성과 vs 법적 안정성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마이틀리트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저도 공부를 한 번 보고 다시 하는 거라 가지고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 이미 이거 틀렸네. 별표 쳐놓은 거 보니까 이미 한번 틀렸던 거네 이거. 이런 나중에 별표 친 거 또 따로 봐야 되죠 이거. 재심은 판단 유탈이 있을 때 비교 형량하여 재심의 자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판단 유탈이 뭐냐 일단
판단이 틀린 거. 그러니까 판단이 틀렸다기보다는 그 판단 결과가 틀린 게 아니라 판단 과정이나 그런 게 틀린 걸로 유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뭐 고려를 안 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봤다. 뭐 이런 것도 판단 유탈이에요. 비교 형량은 보통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높은 거 따른다. 그래서 재심의 자유. 그러니까 판단이 틀린 게 있을 때 그 판단이 틀린 걸 보고 재심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재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과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재심을 할 수 있으면 재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이 세다는 거죠. 이거 사실상. 근데 왜 세냐? 정당해산 심판은 법적 안전성이 별로 없다. 상관없다. 왜냐면은 내가 내 정당이니까 이거 해산됐더라도 누구한테 손해를 안 주고 내가 다시 해산됐다가 다시 생겨도 누구한테 이득 안 주잖아요. 손해랑 이득을. 예, 정당해산 심판, 정해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심을 허용한데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판단 유탈이 없다면,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게 없다면 다시 재심할 필요가 없겠죠. 해봤자 또 그럴 테니까. 해심이 아시나요? 그래서 각하가 났다. 이 각하는 뭐냐면은 그때 어디였죠 그거? 정당 하나 해산된 거 있었잖아요. 아니 그 이름을 까먹었다 씨. 해시미는 정당 해산시키는 아이예요. 아 미친. 글 보자마자 읽기 싫어지네. 정당 해산 결정에 관한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은 재심 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잠깐만. 해심이 착한 앤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착해. 보자. 재심 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청구인의 해상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상 결정할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재심 대상 할 수 있겠죠.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민사소송법일까요? 맞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 맞냐? 오 맞아. 맞네요. 아휴.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알 수가 없어. 잠깐만. 중앙당이 200명, 시도당이 1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창당 준비위원회는 정당이 있으면 왜 두 달만에 깎아요? 혹시 구미호신가? 그런 비밀이 보자. 어쨌든 정당은 창당을 하는 그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당이 되기 전에. 중앙당이랑 시도당이 있는데 중앙당은 그거죠. 국회에 있는 전국의 단위로 활동하는 거고 시도당은 시나 도가 단위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네. 이게 숫자가 정확히 200명, 100명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러면 5거든요. 그래서 5로 할 건데 5. 정당법상 그렇다. 그렇답니다. 이거 외워야 된다는 소리죠. 중앙당 200명, 시도 100명. 이런 걸 언제 외우냐지. 넘어갑시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정당 설립의 자유와 피선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백만이의 서울시 2배의 중앙. 근데 저런 건 별로 안 중요해서 사실 안 해도 돼요. 나오면 그냥 대충 맞겠지 하면 돼. 틀리면은 인생 망하는 거고 뭐. 봅시다. 일단 경찰청장이 퇴직하면 2년간 정당 설립 가입 금지래요. 그런데 이게 정당 설립의 자유, 그다음에 피선거권,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이렇게 세 개를 침해하냐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정당 설립의 자유는 뭘까요? 정당을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다는 자유겠죠, 당연히. 피선거권은 이제 선거로 나갈 수 있는데 왜 정당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정당에서 이제 내가 선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게 피선거권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럼 직업의 자유는 이 국회의원 되는 게 직업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X인 것 같아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만 이거 두 개는 침해 안 될 것 같은데? 맞네. 와, 맞네. 크, 좋다, 좋다. 보세요. 정당의 자유는 침해되고 피선거권은 제한 안 됨. 왜냐면은 이게 보세요. 정당을 안 만들어도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정당을 못 정당을 못 만들게 해도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안 되는 거고 직업의 자유는 상관없죠? 직업의 자유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럽군요. 정당은 그 대의 기간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따라 정당이 해산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죠? 대의 기간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정당 해산 때는 대표자는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오! 아!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이 일이다. 뿌듯한 거 없어져 버렸고. 아, 근데 저런 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라 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헌법재판소의 그 정족수라거든요 이거를.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그리고 그 외에 6인 그러니까 6명 9명인데 총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과반수면 5명이죠. 5명. 이건 5명. 근데 요게 어떤 게 있냐?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뭐 가처분 결정 뭐 이런 것들은 과반수인데 그 외에는 6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6인 같거든요. 정당 해산 결정. 그러니까 6인이면 X죠? X. 맞네. 아 역시 좋습니다. 오케이. 공부한 보람이 조금 있구만 그래도.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반적인 권한쟁의로 행정처분에 나와요?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아 이거 반성의 누를 때마다 이거 상황에서 음악 나오고 소리 제3차 나. 헌법 개그혐이 개정을 진짜로.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OX OX. 권한쟁의는 무슨 쟁이냐고요? 권한쟁의예요. 쟁의.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vs 뭐 대통령 이런 경우가 권한쟁의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우는데 왜 싸우겠어요? 이건 이건 내 권한이다 이렇게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내 권한이야 아니야 내 권한이야 이러면서 권한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맞아요 권한 챙기네. 헌법에 보니까 이건 국회 권한이다. 이러면은 국회가 내가 이겼다 이러면 대통령이 지는 약간 그런 거. 이게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정부의 일반적인 행정처분이야 진보적 야당이 등록 취소되고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 통해 헌법 도입된 것이다. 3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3차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그 정당이 있었는데 그 이거 이승만 때네. 이승만이랑 야당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뭐 여당이겠죠. 얘는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당이 요번에 좀 안 좋았어요. 선거가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야당을 죽여버렸어. 잡아갔어. 야당 국회의원 잡아가고 야당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또 먹으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그러니까 심판 제도를 통해서 만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요건을 빡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건데 이게 3차가 아니에요. 3차는 더 뒤에요. 이거 아마 2차일 것 같은데? X. 아씨. 3차야. 미친. 이 일은 과거에 있었는데, 헌법 개정은 3차에 했네요. 인생. 이거 따로 외워둬야겠네. 자, 이거 O라고요?
정당 예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오, 예, 잘하시네. 아, 제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와, 이거 뭐야, 씨. 미쳤나, 진짜로. 읽어봅시다, 일단. 아니, 저가 쓴 거 아니고,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었죠. 사진 찍었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안 썼어요. 저는 이제 OCR 그 휴대폰으로 결제해가지고, 이제, 문제지 하나하나 문제 사진 찍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임원과 가점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구상호신용법. 어떤 법이 있대요.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있대요. 부실 경험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가점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해결되면 위헌이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데 임원이랑 주주, 과점주주면 많이 갖고 있는 주주죠. 그러니까 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데 부실 경영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는 애들한테도 책임을 물으면 위헌이다. 이거 왜 위헌이냐면 이게 자기 책임 없는데 처벌하면 뭐지 이거?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렇겠죠. 왜냐면은 뭐 내가 안 한 건데 갑자기 내 처벌받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위헌인데 동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해서 단지 상법상의 책임만을 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헌으로 해버리면 이제 연대 책임이 없어지는 소리죠. 이거 위헌되면 법이 없어지니까 예금주의 금고의 채권자 이익이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합헌적 법률 해석 저번에 말했는데 법률이 있으면 이거 위헌으로 안 보고 합헌으로 볼 수 있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합헌이니까 이렇게 봐라 이렇게. 그래서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여 부실의 연대 채무를 부과. 잠깐만. 이거는 O인 것 같은데? O. 맞죠? 쓸데없이 말이 기네요. 판례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위헌해버리면 아예 법이 없어져서 얘들이 책임을 못 받아서 돈 넣어놓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이 기다란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변호사 문제거든요. 극혐이야 진짜. 변호사 문제 치러 가면 이런 거 5개 나와 있어요. 보기에. 극혐이야 극혐. 보자. 보호 대상자가 해당할 때면 10년의 보호감을 처한다. 여건에 해당하는 거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이유 의무, 재범 위험 등을 부여하고. 잠깐만. 이게 뭔 소리래? 아 생각보다 보는 거 오래 걸리네 이거. 1시간 반을 해도 40개밖에 못 본단 말이야. 일단은 40개까지 볼게요 이거. 지금 20개, 40개, 70개까지 보면은 50개 보는 거구나. 오케이. 50개 정도 보면 인정이지.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이유 의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감호 청구가 이유 있든 없든 선고를 하도록 하면 입법권자의 입법권자의 의지라는 게 이게 법을 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법을 10년에 보호감을 처한다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감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맞겠죠. 그러면은 위종하에 대한 합헌적 해석. 그러니까 이게 법 규정 자체가 나온 이유가 무조건 보호감호 처리해라. 인데 안녕하세요. 지금 글에 쌓여서 죽고 있거든요. 무조건 보호감호 처리를 해라고 해서 나온 법률인데 이거를 합헌적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체 위헌이란 도 있죠 지금. 이게 자체가 위헌인데
이걸 합헌적 해석해버리면 무조건 보호관무 처리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어떤 요건을 만족할 때만 보호관무 처리해라 이러면은 합헌인데, 이렇게 합헌을 보려고 하면 이 법을 나온 이유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보호관무를 처리해라 라는 게 나온 이유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돼. 국회가 만든 거를 헌법재판소가 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의 한계를 벗어났다. 오, 제발 맞네. 어우, 좋습니다. 또 긴 거 나올 거. 아니야, 긴 거 아니네 이거. 좋습니다. 보자. 1948년 헌법부터 유신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X라고요? 잠깐만. 1948년 헌법이 일단은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재헌헌법. 보자. 재헌헌법인데 유신헌법에 이르기까지. 유신헌법은 그 박정희가 만든 헌법. 이게 유신헌법이다. 아마 7차였을 거예요. 7차 개정. 보자.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근데. X인가? 이거 X인가? 맞네. 유신헌법부터네요. 이거는 외워야겠네. 7차부터 20일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대? 왜 이렇게 잘 찍어? 지금 너무 잘 찍는데? 정답이 100% 해봤는데? 대통령은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지 하여 국민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거는 X죠? 합과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실래요? 경제학도 이미 했고, 헌법하고, 행정법하고, 행정학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네. 안정적인 직장. 바로 공무원 가능인데? 봅시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무조건 필요한 게, 이제, 국회 의결,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뭐,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뭐 처음엔 대통령 발의 아니면은 이제 국회 발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하면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X죠. 이게 길게 나오는 게 띄어쓰기 안 돼서 그런 거구나. 뭔가 아까는 엄청 긴데도 뭐 커다랗게 나오더만 이거는 왜 이렇게 작게 나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하는 경우 1972년 이거는 유신헌법이죠. 아까 전에 72년이 7차거든요. 유신헌법. 에서는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에서는 일단 국회 의결은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 이건 맞죠? 이거 맞고, 유신헌법에서 미룸에서 보고 있다고요? 저런.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 잠깐만 보자. 유신헌법은 이게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헌법 개정을 이원화했다. 포인트가 있었는데, 72년이 7차 헌법. 이거 외우기 쉬워요. 1980년이 8차 헌법이에요. 내가 이거 잘 못 외우는데 좀 외워놨어. 1948년이 처음, 1952년, 1954년, 그 다음에 몰라요. 여기는 모르고, 이게 3차랑 4차는 몰라. 3차, 4차, 5차 잘 모르고, 1972년, 1980년, 네, 이 중간에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3차,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이 안에 있고, 그럼 7차, 8차. 헌법 개정 이원화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 지금.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자. O인가? X네. 지금이 9차예요. 9차. 이거 헌정사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헌정사 재밌어요. 헌정사 좀 재밌어. 우리는 지금 9차예요. 9차. 이게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이거 언제 했더라? 1980 몇 년이지 싶은데? 잠깐만요. 봅시다. 이거 헌법이잖아.
87년이네. 1987년이네요. 여기 적혀있잖아. 1987년 전부 개정. 1987. 1987. 1987? 그 영화 같은 거 비슷한 이름 아니었나 이거?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뭐야 개정할까 말까 했었잖아요. 물론 뭐 안 됐지만 이게 너무 이걸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 헌법이 그게 됐어. 지금 언터처블이 됐어. 언터처블이 돼버렸어. 헌법이 약간 신성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바꾸는 거 자체에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이게 그 전까지는 빨리빨리 바꾸다가 이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약간 신성화됐죠 사실. 바꾸려고 하면은 반대가 너무 많아. 어려워. 어쨌든 이제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거는 국민투표. 그 다음에 누구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제안한 거는 제안이지. 제안한 거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유신헌법 전에는 6차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안 됐다. 불가능했는데 유신헌법 해버렸지 박정희가. 어쨌든 보자. 우리 2개만 더 하고 일단은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딱 12시쯤 되겠다. 헌법 총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에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은 법률을 정한다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은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O일 것 같은데 O 맞아요. 맞아. 여기 적혀있어요. 한번 봅시다. 많이 나온 게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정한다. 이게 국민이 되는 요건을 입법사항으로 정했다는 소리죠. 헌법 총괄에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 보조 의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적어있다. 정당 운영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오인가? 정당이 중요하긴 한데 이 적혀있는지 모르겠네. 오가 아니네. 보조할 수 있다구나. 봅시다. 열받네. 이런 문제는 네. 여기 있네. 정당. 여기 있네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다. 그런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금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보호는 의무지만 자금 보조는 의무가 아니다. 장보댕은 누구야? 씨. 장보댕은 국민주권 이론을 체계하였고 이를 통해 왕권을 제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장보댕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 미치겠네. 장보댕 누구야 이거? 보댕 장보댕은 국민주권 이론을 체계하였고 이를 통해 왕권을 제안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왕권을 제안했다.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이런 거 맞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런 거 잘 안 틀려요. 이런 좀 생소한 이름들은 잘 안 틀려.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오! 아이씨 틀렸어 씨 열받네. 몇 번 봤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레전드네 진짜로. 군주주권론이네. 장보댕 엄청 옛날 사람이네 그러면. 이 군주주권론이 나쁜 애네요. 뭐 나쁜 애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시점에서 나쁜 애네.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는 소리죠. 이거는 왕에게 주권이 있다. 왕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이 왕이 만드는 거. 이게 군주주권론이잖아요. 주권이 왕에게 있다. 국민주권론은 이제 아니 그런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해서 외우라고. 약간 암기 팁인가? 오케이. 어쨌든 마녀사냥 군주광화. 어쨌든 뭐 그렇다네요. 국민주권론은 알투지우스 이거는 이름 처음 들어보네. 로크, 루소 이런 애들은 많이 나오는 이름이니까. 어쨌든 보댕은 군주주권론. 저도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70번까지. 12시가 다 됐구만. 예, 일 수고하시고 치매님. 70번까지 했네. 빡시네요. 내일 할지 모르겠네. 근데 하루에 한 50개 정도를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50개 정도 꾸준히 해봅시다. 보니까 50개 정도 하면 1시간 반 걸리는데 개 오래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90분이니까 90분에 50개 개당 2분 정도네. 개당 2분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